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주말 사이에 뒤집힌 부동산 시장 악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미국 금리 인상에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과거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기준금리 변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됐죠. 거의 산 모양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산 모양 형태가 나타났다는 건 어느 정도 금리 변화가 일어나냐? 금리 인상 전후 시점이 거의 3%에서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서 한 1.25%만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만약에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2.25%까지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2018년 11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우리는 3%까지 올린 게 아니라 3.5%, 4%까지 올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 먼저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 인상 전에 하는 절차가 있어요. 바로 테이퍼링 먼저 신호를 주겠죠. 자,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시장이 신호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 지난 이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 등으로 매수한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건 진짜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연준 보유 자산이 거의 8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테이퍼링 진행하는 부분을 올해를 할까 내년을 할까 이 부분도 나눠지고 있고요. 자, 이 테이퍼링 실행 시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2022년이냐 2023년이냐 나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나 한국의 금리 인상 신호나 모두 다 지금 과거의 예상치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금리 인상을 올릴까요? 그냥 금리 인상은 이주환원의 총재가 깜빡이를 킬 겁니다. 분명한 신호를 줄 거예요. 자, 조만간 금리 인상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뉘앙스가 금리 인상 곧 할 것이다 이해가 될 정도로 명확하게 신호를 줄 겁니다. 또는 금통위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보통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한두 명 정도의 소수 의견,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통 한두 달 이내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금리 인상 깜빡이 이후에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한국은 올해 10월이나 11월이 첫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월인데 만약에 3분기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물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10월 인상도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금리 인상 시작은 분명히 한국이 빠르지만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리 상단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은요, 금리 인상 조건이 달라요. 한국은 말씀드렸죠. 3% 내외의 GDP 성장률과 2% 전후의 CPI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동시에 동반되어야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고용지표, 미국 금리를 보면서 자, 그때 상황에 맞게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실업률과 코어 PCE 상승률을 메인으로 보게 됩니다. 실업률 지표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어요. 보조지표로 주택가격 지수나 임금 상승률, CPI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준에서는요, 물가는 좀 나중에 보고 고용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채택된 것이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언제 할까? 실업률이 언제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완전 고용 상태로 가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3.5% 내외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과 재무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내년에 달성 가능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내후년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와 금리가 연계가 되는데 특히 고용지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고용지표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5.8%가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는데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 65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55만 9천 명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경계감이 상당했었는데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서 1.6%대에서 1.5% 중반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자, 최근 시장에서는 배드 이즈 굿이라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나쁜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이 호황을 겪고 있죠. 자, 이 상황이 지난 금요일 날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가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우리가 왜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지 생각을 해보자. 먼저 9월까지 연장된 주당 400불의 추가 실업수당이 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좀 더 백수 생활하고 싶겠지. 또한 미국 휴교령으로 학부모들의 직장 복귀가 지연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때 놓쳤던 지표가 하나 있는데 미국 평균 시간당 소득이 예측치 0.2%에 넘는 전월 대비 0.5% 상승률을 기록했네. 그럼 지금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고용지표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해소되는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취업자 수가 급증할 수 있겠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요, 지난 10년간 인플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기준금리 올라도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을 이제 옐런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대요. 자, 그래서 4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겠냐?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지출은 연간 4천억 달러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너무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으로 기준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끝난다면 사회나 연방준비제도 관점에서는 사실상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즉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근원 소비 지출이 2% 미만의 저물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생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화끈하게 돈 풀어서 저물가 기조를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낫다. 인플레 올 것 같으면 금리 조금 올리면 되잖아.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에 더 좋다. 그래서 지금 물가 불안을 걱정하는 시장과 다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4조 달러 지출 부양책을 통과시켜서 이것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다. 그에 따르는 물가 상승률은 금리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곧 미국 긴축 달러화 강세가 시작될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록은요, 연준은 6월 달에 일부 위원들이 시그널을 보내며 점진적인 테이퍼링 경로에 접어들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요, 5월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였지만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달러 약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달러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지표 분위기로 볼 때는 올해 테이퍼링, 내년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10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되면은 올해 테이퍼링 가능성은 굳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4월 지표가 4.2%가 나와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지금 5월 달에 4.7%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가 상승 압력에 아무래도 선제적인 긴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빨라진 미국 긴축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내년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예요. 지금 미국 달러 약세가 긴축이 오래 걸릴 거란 전망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신호 보내고 실제 진행하고 금리 인상 깜빡이까지 나오면은요, 달러 강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게 내년에 이어지게 되면 올해는 1100원대 정도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 만약에 1200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럼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에 물가를 불안하게 할 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률 확대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이 끝나고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겁니다. 자, 백신 접종률 확대와 집단 면역 결국에는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원자재 가격 더불어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비스 요금,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내년에 통계 부분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고교 납입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0.2에서 0.3%
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올해 금리 인상 한 차례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몇 차례 올릴까? 1.25에서 1.5%까지 두 번에서 세 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쇼킹 부동산 개인적으로는 1.5%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금리단에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하나 유가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가를 100달러를 전망했대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70달러대를 넘보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짐작에 70달러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네. 그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장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전년 동기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 2021년 대비 높은 수입 물가 상승분 반영과 더불어서 유가 상승분까지 반영하게 된다면요, 대부분 금리 인상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국의 대부분 금리 인상 시기는요, 유가 상승 시기와 일치한다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도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한국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충격이 없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맛집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